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검찰 간부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검언요착 통화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6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언유착의 결정적 대화로 보이는 검사 A가 날 팔라고 하는 거야 라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후배 백 기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 녹취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설 부분은 제가 자체 땡땡 처리하겠습니다. 취재 끝났니? 고생했다. 땡땡. 야,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에이, 땡땡.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땡땡.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가 맞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나봐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땡땡 거기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기자가 에게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말하자 도리어 A가 이철 측을 만나보라며 취재를 지시했던 상황이 백 기자와 통화 과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어떠한 사건을 함께 모의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기자와 백 기자의 통화 내용입니다. 백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답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게 사법 절차상 이렇게 자백을 하고 반성한 다음에 개전의 정을 많이 나타내면 당연히 그 부분은 참작이 되는 것이며 우리 수사 역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내가 수사팀에다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나를 팔라. 이 검사는 분명 이동재 기자에게 자신을 팔라고 지시합니다. 는 이 기자에게 취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묻고 있었고 이 기자는 A에게 취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A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나를 팔아 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3일 뒤인 3월 13일 오전 9시 51분 이동재 기자는 이철 측 대리인 지씨와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를 언급하며 노트북 PC 화면으로 녹취록을 보여준 뒤 직접 읽어줬습니다. 지씨도 소리내어 읽었고 이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이 내용은 3월 31일 MBC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읽은 녹취록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언론사 기자가 제보 내용을 검찰에 말해주는 형식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형식은 사법 절차에서 당사자의 성의 있는 진술은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자는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높은 검사장인데 10분 동안 통화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고 검찰 높은 사람과 여러 번 통화했지만 내가 녹음한 거 모른다 고 말했습니다. A의 지시대로 A를 팔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3월 10일
이 기자와 백 기자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와 이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을 들은 백 기자는 이 기자에게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라고 호응합니다. 이때 이 기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야. 이철이 직접 그랬어? 이철 맞아? 그래서 내가 편지 5번 보냈고 편지 보고 연락을 했다고까지 연락이 왔으면 이철이죠. 그랬더니 그놈 가로 열고 지씨는 어떤 놈이야? 해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순 없잖아.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 땡땡. 그래서 오른팔이래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했더니 아니야.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X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대목을 보면 정황상 A는 이동재 기자의 취재 상황을 채널A 법조 팀장이나 사회부장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 기자가 기사를 쓰기 어렵다는 투로 말하자 오히려 태블릿 PC를 언급하며 JTBC처럼 채널A도 이 기자 본인도 특종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취재를 독려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독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동재 기자는 3월 18일 지씨에게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거예요. 총선 같은 거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 가로 열고 이철 가로 닫고 한테 제일 좋은 시점은 3월 말 4월 초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A 진상조사위는 위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자를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찔합니다. 이것은 검언 유착을 지나 검언 협잡이고 검언 공작입니다. 과연 이것이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회성 일탈이었을까요? 어쩌다 우리 언론이 이 지경까지 망가지고 타락했을까요? 우리는 또 왜 이리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의 도덕성과 정의, 언론인의 양심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할 언론인들을 찾고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폭압적 권력과 정치 언론의 선동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죽음과 사회적 희생을 지켜봐야 했습니까? 권력과 언론은 멀수록 좋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자리가 멀어질수록 그 사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과 언론 본연의 임무고 역할입니다. 그동안 신문 한쪽아리에 놀아나던 정보 독점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수 매체가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정보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촛불로 바꾼 한국 사회의 성숙함과 약탈로 얼룩진 미국 사회의 폭력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공포일까요?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과 언론은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